그다음에 기초의 축방향, 허용 지지력 산정. 뭐였어요? 그냥 이거는 동해물과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축방향 지지력 산정하면은 이렇게. 뭐예요? 이거 불러보세요. 요거는 현장 시험 뭐죠? 이거는 동력 학적. 이거 5개를 써주고 그 중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연 파동제를 하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에는 일반적인 일단 대표적으로 Q월트는 QP 플러스 QS는 QP AP에 플러스 QFS에 AS를 기본 시구를 가지고 이게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인데 이거를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게 있고 간편법으로 근데 SP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CPT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PMT로 할 수 있는 식이 또 다른 식들이 있죠. 이걸 또 학자들이 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했죠. SPT는 뭐 N치를 가지고 하겠지. N치. CPT는 요 식하고 같아요. 여기서 이 QP는 QC 값이야 그냥. 요 FS는 FC 값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요. 왜? 이게 이 CPT를 이 시험하는 요 하중이 말뚝이 집안에 작용하는 하중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아. 요 식이 그냥 바로 요로 쓰이는데 SPT N치를 가지고 뭡니까? 뭐가 있어요? SPT N치를 가지고 M에 N60 더하기 N60이 끝인가요? AAP 이게 선단 AP 요게 선단이고 더하기 N에 60바 예 AS 이게 주면 N에 60바 N이겠지 그죠? 하여튼 요런 요 M하고 요 N 값은 구조물에 따라 그리고 말뚝 종류에 따라서 집안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CPT 값은 요 식이 있고 PMT 값은 또 있어요. Q얼트 PMT가 이게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도 있고 깊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도 있죠. 이 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죠? 현장 시험에 의한 방법. 현장 시험은 이건 설계 때 시험. 요것도 설계 때 하죠. 파동 방정식도 설계 때 합니다.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 요거는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설계 때 원래 한데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너무 오류가 많아가지고 PDA 할 때 참고로 그냥 쓰는 거예요. 동력학적 지지력 공식은 PDA를 할 때 이제 지침으로 삼아서 이거 설계 때 이것도 하지만 설계보다는 시공 때 한다. 재하시험은 시공 때 하죠.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가지고 설계를 먼저 이거는 집안조사를 조사 때. 집안조사 때 현장 시험 간편한 PMT, SPT, CPT 또 뭐 있습니까? 베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략적으로 구한 거를 설계 때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가지고 이 말뚝에 대해서 설계를 해요. 파동 방정식이 이제 위프 해석이죠. 위프 해석하고 또 뭐 있어요? 캡
웹이라는 해석을, 이거는 이제 수치 해석이죠, 수치 해석. 수치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갖고 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공 전에 확인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정위치에. 정위치에 뭐 그 했던 자료가 맞는지 먼저 시공 전에 한 다음에 시공을 하면 재하 시험을 하죠. 동재하, 정재하, 그다음에 양방향, 뭐 정동재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뭐예요? 이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집안의 지지력하고 나중에 기초 위에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이게 지지력과 치마에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시공할 때 꼭 해가지고 이게 얘들이 할 때 이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게 재하시험입니다. 정현파동체인데 현장에서는 현장에 시공을 하다 보면은 그냥 뭐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라고 생각을 해. 막 그렇더라고. 근데 이걸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거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 이거 뭐예요? 연직 하중에 대한 거예요. 연직 하중에. 그것도 축방향, 지지력만이에요. 지지력만. 축방향 지지력만 이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깊은 기초의 축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인데, 지지력 산정 방법, 축방향 산정 방법 요거고, 그 다음에 횡방향은? 횡방향. 횡방향은 이제 주동하고 수동하고 나눠야 되겠죠. 주동, 수동. 주동은 뭐 있어요? 주동 뭐 있어요? 주동, 횡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 주동이라는 거는 말뚝이 상부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서 요 횡방향으로 받는 요 극한 하중에 의해서 얘가 이 횡방향으로 그러면 얘가 일로 밀면 이게 일로 가려고 하겠지. 이렇게 가겠지. 요거에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이 얼만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했죠? 크게 세 가지로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요만 외우면 되잖아요. 어려운 거 알잖아. 네, 수평 방향 재하 시험이에요. PMT는 요 PMT만 가지고 횡방향의 지지력을 검증 가능해요. 시추공에서. 그래서 이 말뚝이 그 시험할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냥 그 옆에다가 PMT를 시추공을 뚫어가죠. 여기서 시험을 해. PMT를. 그래서 얘의 횡방향 지지력을 검토를 해.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다음에 해석적인 방법으로 극탄 평형법이 있고, 산성지방 반력법 있죠. 그 다음에 PY 곡선이 있고, 얘는 누구예요? 브람스, 상. 주동 말뚝은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요걸로 많이 하죠. 수치 해석에서 PY 곡선법으로 많이 해요. 얘 둘은 어떤 이론인데, 극탄 평형법으로 하면 가정이 있어요. 말뚝이, 얘는 극탄 평형법은 뭐예요?
이 짧은 말뚝일 때는 얘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인대요. 브람스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극탄 표현법에서 짧은 말뚝일 때는 집안이 말뚝의 거동을 지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긴 말뚝일 때는 창은 대부분이 그 짧은 말뚝을 검토를 안 했어요. 창은 긴 말뚝만 얘기를 했고 브람스는 짧은 말뚝, 긴 말뚝으로 나눠서 했는데 브람스는 대부분이 이론이 짧은 말뚝에 적용이 돼요. 브람스의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긴 말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안에서 말뚝이다 치면 말뚝이 이렇게 있다 치면 집안에서 요 어느 정도 베타분의 1 말뚝의 특성치 요 부분까지 얘 있는 요 힌지에 의해서 얘 말뚝의 힘 강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했어. 이건 긴 말뚝은 그렇게 했고 짧은 말뚝은 집안이 근데 이런 가정 조건 때문에 오류가 많아요. 뭐 과대평가 된다든지 과소평가 된다든지 창은 탄성지방 발효법은 뭐예요? 이 집안을 이거를 하나의 탄성체로 보고 스프링 개수로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 거고 PI 곡선은 이제 집안마다 다르더라. 집안하고 말뚝이 거동하는 그 특성이 집안마다 다른데 현장에 제일 잘 맞는 게 PI 곡선법이랍니다. PI 곡선법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치 해석이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이론을 가지고 PI 곡선법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야 되지. 다음에 수동말뚝은 어떻게 검토해요? 수동말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측방유동하고 억지말뚝. 수동말뚝은 측방유동 먼저 간편법 0.8의 감마 H가 뭐라 그랬죠? Qmax라 그랬어요. Qmax는 그러니까 PI는 N분의 S의 Qmax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 0.8의 감마 H는 수평 하중을 받는 수평 말뚝에서 연약 집안에 수평 하중을 받는 수평 하중이 여기에 연약 집안 심도에 있겠죠. 당연히 말뚝이 연약 집안 심도에서 이 말뚝 하나가 받는 최대 하중을 간편법으로 PI가 여기 작용한 하중의 전체 0.8의 감마 H를 가지고 감마 H는 뭡니까? 여기에 상제 하중의 단위 중량하고 상제 성토의 높이고 예, 0.80%죠. 0.8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Qmax를 산정을 했어요. 이걸 횡하중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N은 뭐냐면 말뚝의 개수예요. 전체 개수. S는 요 말뚝하고 말뚝의 간격. 요 간격을 S를 가지고 나눠주면은 요 말뚝 하나가 받는 최대 수평 측방 유동압에 의해서 최대 하중이다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도로교 설계 기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게 이게 누구의 이론이냐면 채부타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채부타리 오프가 요 간편식을 가지고 요 말뚝 하나가 받는 측방 유동압의 최대 하중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